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기생충이 가득한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위생이 좋아진 요즘 기생충 감염이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국내 기생충 감염 환자 자료에 따르면 한 해 기생충 감염 환자 수로 공식 등록된 것만 2,7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개회충과 간흡충은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켜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간흡충에 감염될 경우 약하게는 몸살과 복통으로 지나가지만 심하면 백내장, 척수염, 뇌염부터 생명을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으로 드시는 음식을 즐기신다면 이번 영상을 꼭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음식이 기생충 감염을 주로 일으킬까요? 바로 민물고기를 회로 드시면 간흡충에 걸릴 수 있습니다. 회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중 빙어, 송어 같은 민물고기 회를 별미로 드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1급수에 서식하니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생으로 먹거나 낚시하면서 잡은 민물고기를 덜 익혀 먹는다면 간흡충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민물고기를 손질한 칼과 도마를 끓는 물에 소독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간흡충은 간디스토마라고도 불리는 민물고기에 가득한 기생충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주로 쓸개즙이 내려오는 담간에 기생하며 수년에서 30년까지도 남아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는데요. 만약 민물고기를 드신 후 복통, 소화장애, 황달, 발열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간흡충 감염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생충 감염 후 특별한 치료 없이 오랜 기간 방치되면 간암, 담도암을 포함한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흔하게는 담간에 기생하는 간흡충으로 인해 담즙이 막혀 담석이 생기고 세균 감염을 일으켜 폐혈증이나 담도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간흡충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담도암 1군 발암원인으로 규정할 만큼 건강에 치명적인데요. 기생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경화, 담석 등 여러 합병증 중 가장 무서운 건 담도암입니다. 담도암은 5년 이상 생존율이 매우 낮은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국내 담도암 환자 4명 중 1명이 간흡충과 연관이 있다고 할 만큼 간흡충 감염은 건강에 매우 위협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간흡충이 국내 감염률이 가장 높은 기생충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국내 간흡충 감염률은 2.9%이며 2000년도 초반 기준 약 140만 명이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가 주변 거주자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어 더욱 관리가 필요한데요. 만약 간흡충에 걸리면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간흡충은 일반 구충제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혈액검사나 복부 CT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 후 프레지관테 성분 구충제로 의사 처방하 적극적인 치료를 권장합니다. 간흡충만큼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기생충이 괴해충인데요. 괴해충을 감염시키는 음식은 소의 생간입니다. 소의 생간에는 철분이나 엽산, 비타민이 다른 육류보다 많아 몸에 좋다고 즐겨 드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전문가들은 아무리 영양소가 많더라도 소의 생간 섭취는 반드시 피해야. 특히 개회충은 가만히 있지 않고 뇌나 눈으로도 침범을 하여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2012년도 일본에서는 소의 생간 판매를 국가에서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고기는 안전할까요? 주변에 육회나 덜 익은 소고기를 드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다행히 소의 경우 사육 환경이 굉장히 위생적이며 가축에도 백신을 접종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혹여 소의 촌충에 감염되더라도 개회충과 달리 구충제로 쉽게 박멸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달리 개회충을 위험하게 분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회충은 체내 들어오면 눈이나 뇌 등 사람의 머리로 향하는 경우가 있어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회충 감염 초기에는 피로감과 식욕감퇴 등 가벼운 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간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요. 개회충이 눈이나 귀에 정착하게 되면 실명 및 청각장애를 유발하고 각종 장기의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2010년 분당 서울대 유세준 교수는 단순 포도막염으로 염증 치료 중이던 환자의 눈에 특이 양상을 발견했고 곧 개회충에 감염된 것임을 밝혀내기도 했는데요. 이런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만큼 개회충 치료는 쉽지 않습니다. 개회충에 감염되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권장하며 기생충 약과 스테로이드 제품을 통해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해외에서 날 것이나 덜 익은 걸 섭취한다면 주의가 필요한데요. 2012년 허리 통증으로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의 척추에서
유구낭미충이 발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구낭미충은 사람 몸에 들어오면 최대 5m까지 자랄 수 있는 기생충입니다. 해당 환자는 동남아 지역에서 덜 익은 삼겹살 섭취가 기생충 감염의 원인이었습니다. 국내 돼지의 사육 환경은 화학비료를 사용하여 회충으로부터 안전하지만 아직 몇몇 국가들은 인분을 먹여 돼지를 사육하기 때문에 기생충 감염에 취약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바다에서 잡은 고기는 안전할까요? 바다에서 잡은 자연산 수산물 역시 고래회충을 옮길 수 있습니다. 고래회충은 새우를 숙주로 각종 물고기에 옮겨지는 회충으로 바다 생선을 통해 사람에게 옮겨집니다. 고래회충 감염 부위는 주로 위장입니다. 따라서 감염 시 상복부 통증,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만약 바다 생선을 날로 먹고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거나 약을 먹어도 위장장애 호전이 없다면 고래회충 감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고래회충은 간흡충과 달리 감염돼도 대부분 3일 이내 사멸합니다. 혹은 내시경을 통해 진단 후 위벽을 뚫는 유충을 직접 제거하여 치료할 수도 있는데요. 고래회충은 주로 생선의 내장이 자리 잡기 때문에 내장을 제거하고 냉동이나 60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한 음식을 드신다면 괜찮습니다. 이런 기생충 감염을 막기 위해 꾸준히 구충제를 먹는 건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구충제를 매년 복용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현재 약국에서 판매하는 구충제들은 회충, 요충 제거에는 효과적이지만 정작 간흡충류 제거에 효과가 없기 때문인데요. 예방적 구충제 복용보다는 갠 위생과 민물고기, 소의 생간 섭취를 피하시길 권장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